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교기입니다. 최근에 그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적인 지위에 대한 그 법률 개정 작업이 한창인데요. 엊그제죠. 2023년 7월 13일에는 국회에서 그 민법 개정안을 통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이제 소위원회 상정이 됐는데요.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이날 그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을 보면은요, 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뿐만 아니고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그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이 민법 개정안은 2012년부터 계속 그 의원 입법으로 올라왔는데 상정은 못 됐었죠. 그런데 지난 2021년 7월 19일 날 법무부가 이것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. 당시 그 법무부의 의견은 뭐였냐면요.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. 이러한 우리 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. 그리고 이 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 우려도 크다는 이유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마련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그 민법에 보면 이게 그 권리의 주체인 그 인간과 인간이 어떤 그 다스리고 통제하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권리의 객체로 이렇게 법 체계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흔들기는 아직 좀 이르죠. 네, 그러다 보니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 체계상으로서는 권리의 객체로 둘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에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뭐 민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동물의 지위가 곧바로 권리 주체로 승격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. 또한 뭐 예컨대 이 동물을 누가 이렇게 절취를 했다,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당장 이것이 형법상 재산죄 보호 대상이 되는 재물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죠. 지난달 그 2023년 6월 29일자에서 그 헌재에서는요, 그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없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는 어떤 동물용 의약품을 규정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됐다라고 하는 그 소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아니다.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. 이런 그 결정을 내기도 했습니다. 그 헌재에서 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동물 보호자와 동물약국 개설자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낸 헌법소원 2021 헌마 199호 사건이죠. 헌법소원 사건에서 동물 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하고 동물 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. 청구인들의 주장은 뭐였냐면요. 과거 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그 마취제, 호르몬제, 항균제,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,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동물용 그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2020년 11월에 이제 개정되면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이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 없이 이런 그 의약품 도매상,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헌법소원을 2021년 2월에 냈는데요.
이 그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3조에 보면은요. 약사인 그 동물 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주사용 항생물질 제재 그리고 주사용 생물학적 제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요.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물 보호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 심판 대상 조항인 그 동물약국 개설자를 직접적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보호자인 청구인들과 같은 그 동물용 의약품의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.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그 동물 보호자 등의 불편함이나 무슨 뭐 경제적 부담 이런 것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각하를 한 거고요. 그러나 이제 현재는 그 동물약국 약사로서 동물약국을 개설을 등록한 사람인 동물약국 개설자 청구 이것은 일단 판단은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기각을 했죠. 헌재에서 이 그 개설자 동물약국 개설자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요. 주사용 항생물질 제재는 이 경구용 그러니까 입안으로 넣어서 투여하는 그 항생물질 제재보다 체내 그 동물들의 체내의 그 잔류 현상이 심각하고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본다면 주사용 생물학적 제재는 주로 이 백신 그렇죠? 예방 접종이죠. 백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동물들의 특성 그리고 예방 접종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 조항은 동물용 의약품의 그 어떤 오남용을 막고 그로 인한 그 부작용의 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 등 증진 도모라고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백신의 그 부작용은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그 개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또 발생 경로와 그 작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는 그 수의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나아가서 그 백신 주사 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성, 그 다음에 관련 폐기용품의 그 처리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동물용 그 백신 사용, 이것은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 감독되어야 그 안정성이 보장된다. 그래서 이 조항은 동물 약국 개설자의 어떤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러진 않는다. 이렇게 판시했습니다. 이제 그 동물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가 이제 함께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반려동물들의 어떤 그 건강 증진도 중요해서 이러한 규정들이 주어지고 또 이제 그 국회에서 동물은 물건은 최소한 아니다. 라고 하는 것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행복한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